안녕하세요. 저는 평소에 사연 채널을 구독하며 즐겨 듣는 애청자입니다. 남의 집 불나는 뭐 저런 집구석이 다 있나 싶어 늘 식은땀이 흐르곤 했는데 제 손으로 제 사연을 다 적어보는 날이 오네요. 아슬아슬했지만 며느리의 일방적인 인내심으로 인해 수면 위로는 드러나질 않았던 저희 집안의 민낯을 글로 다 표현해 보겠습니다. 전 5살 연하의 남편을 두고 있습니다. 연하 남편을 두고 있는 게 자랑이라고 할 수는 없어서 딱히 남들한테 말하고 다니진 않았지만 어디 나가면 남편 잘생기고 어려 보인다는 소리로 자주 기가 사는 편이긴 했어요. 친구 결혼식장에서 만나 사랑에 빠졌고 그 당시 결혼식장에 따라오셨던 시어머니도 본격적인 교제를 하기 전부터 처음 배웠었답니다. 지극히 보통스럽게 보이기만 하던 분이었어요. 아들 친구 결혼식까지 따라올 정도면 꾸준히 사이좋게 지냈다는 뜻일 테니 사람도 좋아 보이고 괜시리 좋은 인상이 심어졌었죠. 그렇게 남편과 교제는 시작부터 수월했습니다. 어린 사람치고 말에 무게도 아는 게 좋았고 결혼 상대로서도 손색이 없겠다 싶었던 적이 한둘이 아니었죠. 결국 결혼하게 된 걸 보면 저는 교제 시작부터 남편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푸근해 보이던 시어머니도 첫 인상부터 마음에 쏙 들었었고요. 그러다 자연스레 결혼하게 되었고 저 결혼할 적에 시댁에서는 두 팔 벌려 환영을 해주셨습니다. 여자나이가 더 많은 것에 조금이라도 불편해하시면 어쩌려나 싶어서 걱정을 좀 했었는데 그런 걱정이 다 무용주물이었을 정도로 아무렇지 않아 하셨어요. 제가 남편보다 나이도 많고 사회생활도 더 빨리 시작을 했다 보니 다른 직장이긴 했지만 자리도 빨리 잡아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요. 남편을 포함한 시댁에서는 꼭 저를 두고서 우리 기둥이라는 표현을 하며 치켜 세워 주셨답니다. 며느리를 기둥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한 집안을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이끄는 지주로 일컫는 그 기둥 말입니다. 이 표현을 들었을 때 솔직히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나를 그만큼 신뢰해주고 내가 사회적으로 읽은 것들을 그만큼 지지해 주시니까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이건 시어머니 그리고 내 남편을 포함한 시댁 사람들의 의도적인 표현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남편이랑은 결혼하고 쭉 생활비도 같이 나눠서 내고 어디 놀러를 가더라도 남편이 자신이 내겠다며 턱하니 계산을 하곤 했습니다. 유난히 시댁 식구들과 가까이 한 지역구에서 많이 모여 살았는지라 시댁 행사도 많이 잡혔었고 그 바람에 시댁 식구들하고 밖에서 외식할 일도 많았었는데요. 그때마다 남편은 막내 아들이지만 유일한 아들이라서 그런지 나서서 계산을 하기도 했죠. 자기 식구들을 챙긴다고 하니 제가 옆에서 돈을 그만 쓰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남편을 그냥 내버려 뒀는데 이게 점점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시도 때도 없이 남편과 저를 불러내시는데 그럴 때마다 어디 외식을 하러 가면 계산은 늘 남편의 몫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대놓고 계산을 하겠다며 저희 남편 호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서는 지갑을 꺼내 카운터로 걸어나가신 적도 있었네요. 한두 번 결제하던 게 갈수록 매번 반복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어느샌가부터 시부모님에 이어서 시누이네 하다못해 시누이 남편이랑 시누이 아이들까지도 가족 모임에서 결제를 하는 건 제 남편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 중에서 누구 하나 자신이 이번에 결제를 하겠다고 나서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내 남편 지갑이 안쓰럽다는 생각과 동시에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다며 제가 나서서 한두 번씩 결제를 했네요. 그리고 그 후부터 남편이 아닌 제가 시댁 식구들의 모임에서 지갑을 담당하는 호구가 되었답니다. 제가 결제를 하기 시작하니 우리 며느리 역시 집안의 기둥, 역시 능력자 라고 하면서 제 지갑이 나가는 걸 환영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남편이 결제를 하려고 하면 어라 이번에는 우리 집 기둥이 안 나서네. 기둥이 기울어지나? 라고 하면서 눈치 비슷한 말을 농담이라 뱉어내셨죠. 그런 식의 껄끄러운 농담과 진담이 섞인 말들을 듣다 보니 자연스레 제 지갑이 나서게 되었고 코로나로 잠시 모임이 중단되긴 했으나 올해부터는 또 유난스레 자주 모이게 되며 돈 나갈 일들이 생겼답니다. 시댁 모임에 제 돈 나가는 건 정말 아까워 죽을 맛이었지만 남편이 호구 잡혀 결제하는 모습을 보는 게 속이 터져서
제 돈을 내며 생색만큼은 제대로 냈어요. 집안에 아무도 이거 하나 결제할 사람이 없길래 제가 내요. 아무도 가족들한테 밥 한 끼 사주려는 사람이 없어 보이길래 제가 내요. 라는 말을 해가면서 말이죠. 그때마다 뜨끔하는지 다소 표정이 경직되는 어머님과 시누이 눈빛을 볼 때면 그나마 마음의 위로가 되긴 했고요. 하지만 이런 짓도 더는 못하겠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가 주제넘게 우리 친정을 건드리면서부터는 도저히 참을 내야 참을 수가 없게 되었답니다. 저희 친정은 오래전부터 자매들끼리 갯돈을 부으며 지냈었어요. 저희가 딸만 셋인 집이라서 어릴 적부터 자매들끼리 아주 돈독하게 지내온 편이었고, 성인이 되고서는 큰언니의 주도하에 3개월마다 갯돈을 붓고 있었습니다. 여행을 목적으로 말이죠. 거기에 딸들이랑 여행 다닐 생각에 설렌다면서 저희 아버지까지 갯돈 모으는 것에 동참을 하셔서는 지금껏 절대로 적지 않은 수의 금액이 모여 있었어요. 그 돈으로 가끔씩 소소한 외식을 하면서도 썼고, 주말에 당일치기나 1박 2일로 여행을 가서도 주로 썼고요. 이렇게 지내는 거 남편은 굉장히 부러워라 했답니다. 아무래도 늘 어딜 가면 자신이 대표로 돈을 내곤 했는데 저희 친정은 자매들이 돈을 모아 함께 계산을 하곤 했으니 부러웠겠죠. 누구 하나 가족한테 일방적인 부담을 주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말이죠. 그래서일까요? 남편이 저 몰래 시댁에다가 갯돈을 붓자는 말을 자주 했나 보더라고요. 저는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워낙 자주 보고 살았다 보니 집에 있을 때에는 굳이 시댁 말을 더 꺼내려고 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시댁 사이에 뭔 일이 일어나는지도 잘 모르곤 했었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 갯돈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셔서 당황을 했죠. 그러다 어머님이 왜 갑자기 아들이 갯돈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래도 틀라면 틀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선 알았습니다. 남편이 시댁 식구들로부터 갯돈을 모으고 싶어 한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올 초부터 남편은 정말 시댁 식구들로부터 갯돈을 걷기 시작했어요. 정확히는 시어머니께서 자식들은 바쁘니 자신이 저축하며 간수를 하겠다며 직접 걷기 시작하셨고, 남편이 시누이랑 같이 다달에 10만원씩 정도를 내더라고요. 그 돈으로 외식할 때나 여행 갈 때 같이 쓰자면서 말이죠. 저는 저희 친정을 챙기느라 시댁 갯돈까지는 참견을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올 휴가철에 일이 터졌습니다. 갯돈 걷는 걸 몇 달밖에 안 하신 시어머니께서 벌써 돈맛이 들리셨더라고요. 갯돈은 다 같이 모으고 쓰자며 걷는 건데 그걸 자신의 꽁돈으로 아신 건지 금액수가 늘 때마다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아유, 돈이 모이니까 좋다 좋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식들이 탈마다 돈을 걷어주니 내 속이 다 든든하다. 이게 용돈 받는 거랑은 또 다른 기분이구나. 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무슨 바람이 부르신 건지 이번 휴가에 다 같이 여행을 가자며 1박 2일 여행을 계획하셨어요. 저희 친정이 그런 식으로 여행을 가면서 갯돈을 쓴다는 것을 들으시고서는 우리도 한번 해보자면서 무조건적으로 여행을 기획하신 겁니다. 하지만요, 이제 겨우 갯돈을 모은 지 몇 달도 되지 않은 시댁이었어요. 다달이 4명의 사람들이 돈을 걷는 저희 친정과는 달리 시댁은 남편이랑 시누이가 꼴랑 10만원씩을 걷어서는 20만원밖에 들어오지를 않는 중이었습니다. 그도 모자라 시누이가 까먹었다는 핑계를 대며 갯돈 모으는 걸 미룬 바람에 남편 혼자 10만원을 넣은 달도 적지 않았고 여태 80만원이 채 모이지도 못했어요. 분명 적은 돈이 아니긴 했지만 신혼에 딸린 식구들과 시부모님 그리고 저희 식구들이 모두 여행을 떠나기에는 적은 돈이었답니다. 근데 그 돈으로 글쎄 4성급 호텔을 예약하신 거예요. 그것도 세 식구들이 가는 여행 마당에 방은 꼴랑 2개를 예약하셔서는 말이죠. 딸린 방이 2개 있는 방 2개를 예약한 게 아니라 스튜디오 형식으로 침대가 하나밖에 없는 방을 2개만 예약을 하신 겁니다. 돈을 걷어 부은 건 남편인데 돈을 쓰는 건 시어머니가 말도 없이 감행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돈이 부족하다며 저한테 SOS를 치려고 연락을 하셨어요.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서 숙소 하나 예약을 하고 나니 더 쓸 돈이 없다고 말이죠. 어찌나 돈 없다는 소리를 해대시던지
제가 다 어쩔 줄을 몰랐을 정도로 어머님은 같은 소리만을 반복해서 해대셨습니다. 본인 아들한테 바로 전화를 하셔도 되었을 텐데 이미 남편한테서 여행 경비를 함부로 썼다고 혼이라도 나신 건지 저한테로 전화를 하셔서는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